과학은 완성된 체계가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마치 과학의 그 성공에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서 과학은 완벽한 체계이기 때문에 한번 완성되면은 영구 불변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한 명도 안 빼고. 앞으로도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15세기에 그 전에 1500년, 2000년 동안 그 지속되던 프톨레미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프톨레마이아스라고 그러죠. 아마도 이집트 사람이니까. 프톨레마이아스의 천동설을 부정했어요. 부정함으로써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변화죠. 하늘이 돌던 게 하늘은 멈추고 지구가 돌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천체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체들이 그 도는 궤도는 신성하고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벽한 원. 근데 우리 알지만 그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보니까 이건 완벽한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원, 타원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 수학으로. 정교하게. 그래서 자기들이 예측한 것이 얼마든지 반증될 수 있게. 기존의 이론을 부정해서 폐기시켜 버렸으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자유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론을 정교한 수학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서양 사람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배워야 돼, 이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도 수학 잘하니까 문제 없는데. 그다음에 라부아지레라는 사람도 이제 그 쇠가 녹이 쓰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지 그 안에 있던 그 이상한 플로지스톤이란 그 이상한 것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뭐 해가지고 그 전에 수세기 동안 있었던 이론을 부정하고 그 부정해서 없어진 자유로운 바탕에서 자기 이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제 여담할 시간이 없는데 그 프랑스 혁명 때 혁명파여가지고는 왕족과 귀족들을 다 처형을 막 시키는데 앞장섰다가 혁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알력이 생겨서 이 사람이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 사람도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진행하고 있던 중요한 화학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한테 사흘만 더 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을 완성해서 인류에 공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감옥에다가 실험실을 차려가지고 옮겨와가지고는 실험을 완성하고 사흘 후에 단두대에서 목이 나간 굉장한 인물이죠, 사실은. 이 서양 사람들 강적이에요. 우리 경쟁하려면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우리만 센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합리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과학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물론 이제 탑너치, 최고 과학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걸 찾아내려는 부정의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가설을 모아서 이론을 창조해내죠. 자유로워야지, 비판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부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도 이제 불교 용어 썼죠. 여의인다, 옛날 말인데 요즘 아직도 불교에서는 쓰는데, 기존의 것을 여의로는 비판과 부정의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새로운 가설을 모아서 새 이론으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창조의 과정이다. 마치 불교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일반적인 이 상식들, 이런 것들 다 부정하고, 나 자신이 집착하던 그 무아로서 자신에 대한 집착도 부정하고, 공의 개념으로서 물건에 대한 집착도 부정하고, 그래야지 자유롭게 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과학을 완성된 체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비판해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는 태도가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비판 작업, 부정하는 작업이지 또 완성된 체계가 아닙니다. 이게 과학을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외워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외워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근사하게 써보려고
이런 글 미국에 있으면 읽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귀동냥 들은 거. 과학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과학자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 불사들도 머무르면 안 되죠. 무상이죠. 상을 그냥 머무른다고 생각해도 무주, 머무르지 않아야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는 자유로워야 하죠. 불교와 이 과학의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이, 이 불교에서도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연기를 통해서 독립적인 존재, 듣기는 근사한데 독립적인 존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이런 제법 개공이니까 모든 존재자에 대한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야지, 그래야지 그 자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께서, 사실은 제가 11년 전에 여기서 성철 스님의 그 깨달음의 가르침은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다가 거의 돌 맞아서 사망에 이를 뻔했는데, 사실 굉장히 존경하지만 아니,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지 소행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대자유의 길,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치려는 것은 깨쳐서 도인이 돼서 대자유의 길을 걸으려는 거지 뭔가에 집착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은, 원래는 원래는 힌두교의 개념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목샤의 번역인데, liberation 해서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제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번뇌가 끊겼다라는 것이 이제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엄밀히 말하면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물론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를 모두 여의면 자연스럽게 해탈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대승에서 보살들께서는 그 서원이라는 것이 깨치더라도 무루 열반에 들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계속 윤회를 반복하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무루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런 굉장한 서원이 있죠.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로 감명적인 서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유가 해탈이고 이제 열반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의 이상적인 과학은 주로 이제 이론 물리학을 갖다가 쓰면은 편한데 뉴턴의 역학이라는 것이, 뉴턴의 물리학이라는 것이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조차도 너무나도 완벽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45세 교수가 처음 됐는데, 그때까지 18세기 후반이니까 온갖 학문을 다 가르쳤어요. 수학도 가르치고 뉴턴의 역학도 가르치고. 당시만 해도 뉴턴의 물리학이 최첨단 과학이었기 때문에 이건 최고라고 해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완벽하다, 끝,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칸트 얘기였는데, 250년 동안 잘 써먹었지만은 아니죠. 아인슈타인이 극복했죠. 그래서 지구상에서조차도, 표면은 아닙니다만은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뉴턴 역학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구가 도는 속도보다 빠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거나 빨라서 이게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이제 상대성 이론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궤도,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영역에서도 뉴턴의 역학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개선이 됐어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그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스스로는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정식을 자기가 알아내겠다 해서 결국은 써냈습니다. 근데 이건 그걸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 같은 사람은 못하지만은 물리학자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학자는 양자역학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그러니까 개선 여지가 있어요. 개선 여지가. 완성된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해야 되고 자꾸 부정을 이게 틀렸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거기서 거리를 두려고 해야 돼요. 거리를 두려고.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라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그 과학 이론에 안주하면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거리를 두면서 부정하고 자유로워져서 더 나은 가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깨달음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제가 우리 유건선 실장님께서 주신 주제가 이제 과학이 있어서 이제 과학을 많이 가져오긴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부정의 방법을 이용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가장 성공적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부터 2500년 전부터 부정의 방법을 잔뜩 가진 그 지혜의 가르침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래서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